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김도연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죠. 아들 선우가 보내준 항공료는 이코노미석이었지만 도연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우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그 사이 손녀 수지도 태어났습니다. 화상통화로나마 가끔 얼굴을 보긴 했지만 항상 선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죠. 아버지, 이번엔 꼭 오세요. 수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선우의 그 말이 도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손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평생 전장에서만 살았던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선우와 에밀리 그리고 수지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도연을 보자마자 살짝 숨어서 에밀리 뒤에 붙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화상통화로만 봤던 할아버지를 실제로 만나니 낯설 수밖에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선우의 인사는 딱딱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차 안에서도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에밀리는 영어로 수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선우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지가 조심스럽게 도연을 불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투였지만 도연에게는 그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요. 응, 수지야.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선물 가져왔단다. 도연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전통 한복 치마 저고리와 한국 전통 과자들이었습니다. 수지의 눈이 반짝였지만 에밀리는 영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아마 전통 의상보다는 실용적인 선물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선우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미국 교회의 전형적인 단독주택이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집 안 곳곳에 걸린 가족 사진들 중에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우와 에밀리, 수지만의 사진들 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준비한 음식은 스테이크와 샐러드였는데 도연에게는 너무 기름지고 무거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준비해준 음식이니 감사히 먹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입맛에 안 맞으시죠? 한국 음식점에서 포장해 올 걸 그랬나 봐요. 선우의 말에는 어딘지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도연이 까다로운 손님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죠. 괜찮다, 맛있게 먹고 있어.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남처럼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식사 중에도 선우 가족은 대부분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묵묵히 음식만 먹고 있을 뿐이었어요. 가끔 수지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에밀리가 영어로 대답하라고 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뭐 하세요? 수지의 순수한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평생 군인이었다는 것, 특히 해병대 저격수였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단다. 경찰관이세요? 비슷한 일이야. 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군대에 계셨어.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수지야. 선우의 말투에는 아버지의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과장된 무용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객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아들의 집에 와 있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혼자 살 때보다도 더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놈이 어릴 땐 내 무릎 위에서 총 쏘는 흉내도 좋아했었는데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린 선우가 자신의 무용담을 들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선우는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선우는 달랐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수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부모들이 깨기 전이었죠. 할아버지, 진짜 저격수였어요? 수지의 질문에 도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이 순수한 손녀만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 수지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총 쏘는 거 잘해요? 응, 그런 편이었지. 수지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선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도연은 이 집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이 작은 손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선우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에밀리가 골라준 영화를 보고 있었죠. 수지는 소파에서 팝콘을 먹으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선우와 에밀리는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만 혼자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화 내용은 도연에게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미국 액션 영화였는데 총격전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도연은 속으로 혀를 찼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실제 전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없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수지야. 할아버지는 이런 영화보다 너랑 이야기하는 게 더 재미있어. 수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요?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습관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려고 했어요. 누구냐도 확인 안 하고 문부터 열어. 도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선우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배달 음식일 거예요. 에밀리가 중국 요리 주문했거든요. 그래도 확인부터 해야지.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밴 경계심이었어요. 아무리 평화로운 곳이라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이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배달원 치고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 보던 배달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상하다. 배달원이 맞나? 도연이 중얼거렸을 때 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뭐가 이상해요? 그냥 배달원이잖아요. 하지만 도연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전장에서 생과 사를 오가며 기른 감각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거든요. 남자의 서 있는 자세, 고개를 숙인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에밀리, 문 열지 마.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영어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도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뒤쪽 창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쾅!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그쪽을 돌아봤을 때 검은 복장을 한 남자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으악!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지도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어요. 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관의 남자는 미끼였고 진짜 침입자는 뒤쪽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모두 바닥에 엎드려. 강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와 수지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손을 떨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내려놔. 움직이지 마. 강도가 선우를 향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선우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만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강도의 움직임, 총을 잡는 자세, 목소리의 떨림을 모두 관찰하고 있었어요. 경험 많은 군인의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강도는 어린 놈이었습니다. 총을 제대로 잡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처음 몇 번 해보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위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경험이 없는 놈들이 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돈 어디 있어? 귀중품 다 내놔. 강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갑은 침실에. 귀중품도 침실에 있어요. 가서 가져와. 빨리. 하지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야, 움직이지 마. 강도가 도연을 향해 총을 돌렸어요. 뭐라고?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도연은 강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전장에서 기른 눈빛이었어요. 강도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젊은 놈, 총 잡는 법부터 배우고 와. 도연의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도는 당황했어요. 평소 겪어본 피해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아마 진짜 배달원이 온 것 같았어요. 강도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시끄러. 누구야, 누가 와?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중국 요리 배달이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고 도연은 그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강도는 예상치 못한 배달원의 방문에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리자 신경질적으로 총을 휘둘렀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문 안 열면 가겠지. 강도가 소리쳤지만 배달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배달료를 받아야 하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 거실 구석으로 가. 빨리. 강도가 총을 겨누며 가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에밀리는 수지를 꼭 껴안고 있었고 선우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착해지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배치, 강도와의 거리, 가족들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작전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강도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배달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총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창고에 낚시 가방 있지?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대답만 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부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장교의 목소리였어요. 있기 있어요. 근데 왜? 그때 강도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속닥속닥해. 조용히 해.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창고는 거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강도가 배달원 때문에 신경이 분산된 지금이 기회였어요. 젊은 놈, 처음 해보는 거지? 도연이 갑자기 강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도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향해 총을 겨눴어요. 뭐라고? 총 잡는 법도 모르면서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훈계하는 할아버지 같았어요. 강도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닥쳐.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도연이 움직였습니다. 강도가 흥분해서 주의가 분산된 사이 번개같이 창고 쪽으로 굴러갔어요. 80세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강도가 뒤늦게 눈치채고 총을 겨눴지만 도연은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선우와 에밀리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는 초조해하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와. 빨리 나와. 하지만 창고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강도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때 도연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낚시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낚시 가방치고는 무거워 보였고 모양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도는 그저 낚시 도구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길고 검은 총신, 정밀한 조준경, 접이식 총받침까지 갖춘 완벽한 저격용 소총이었습니다.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지,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총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만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도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도연이 총을 완전히 조립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야? 이게 진짜 총이야, 젊은 놈아.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강도는 당황해서 도연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잊었지. 난 아직 전선에 있어. 도연이 저격총을 어깨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모습은 평범한 80세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전설의 저격수 김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들려준 무용담이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전설의 저격수였던 것입니다. 에밀리도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거든요. 수지만이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강도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잘못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두 사람의 대결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도연은 저격총의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강도를 겨눴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한 자세였어요. 젊은 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강도와 도연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저격총을 든 도연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손에 든 권총을 부들부들 떨며 도연을 겨누고 있었지만 도연의 차분한 모습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경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아버지, 그냥 총 내려놔요. 우리 돈 줄게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선우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겁에 질린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선우야, 넌 지금 뭘 하고 있냐? 아버지, 위험해요. 그냥 돈 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도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강도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연에게서 총구를 돌려 수지를 향해 겨눈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꼬마가 다쳐. 수지가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밀리가 딸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강도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돈, 귀중품, 다 내놔. 빨리. 강도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선우는 그제야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지갑과 에밀리의 보석함을 황급히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현금이랑 카드, 목걸이도 있어요.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강도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야? 더 없어? 정말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그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야. 선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넌 내 가족 앞에서도 이리 무력하구나. 도연의 말에 선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랍시고 가장이랍시고 도연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강도는 돈과 귀중품을 받아들고도 계속 욕심을 부렸습니다. 차 키도 내놔. 차 가져갈 거야. 차는 왜? 시끄러. 빨리. 에밀리가 울면서 차 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눈에는 더 큰 욕심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소파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저격총을 정확한 자세로 구성하며 강도를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수지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강도는 도연이 소파 뒤로 숨은 것을 보고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나와. 숨지 말고 나와.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강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호흡을 고르며 최적의 사격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서 있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선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평화롭게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선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강도가 수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총을 수지의 머리에 가져다 댔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순간 도연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돌았습니다. 손녀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젊은 놈, 선을 넘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저격수의 목소리였어요. 수지가 강도와 눈을 마주쳤을 때 무서움에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도의 손이 수지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정말 다쳐.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습니다. 도연은 조준경을 통해 강도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고 강도는 수지를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딸을 구하려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도가 총을 에밀리에게도 겨누면서 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모두 바닥에 엎드려. 하지만 도연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파 뒤에서 강도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되고 아내도 걱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무력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조준경 안의 강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리는 약 5m. 도연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수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도연의 조준경 안에서 강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가 강도 바로 앞에 있어서 함부로 사격할 수 없었어요. 한 발의 실수가 손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강도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총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경고야. 총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다쳐. 강도가 수지의 머리에 총구를 더 가까이 대며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용감하게 비명을 참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준경을 통해 강도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호흡 패턴, 손의 떨림, 발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저격수의 본능이 발동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려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성급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선우는 여전히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총을 쏠 것인지 아니면 강도가 수지에게 해를 가할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수지만은 선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였거든요. 에밀리는 딸을 구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강도가 총을 겨누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성애로 인한 절망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수지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에밀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가 갑자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 아이 데리고 나갈 거야. 차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 강도가 수지를 끌어안으며 현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를 인질로 삼아 탈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녀를 저런 놈에게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수지야. 도연이 조용히 손녀를 불렀습니다. 수지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믿고 있었거든요. 강도가 수지를 끌고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박동을 조절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하나, 둘, 셋. 도연이 속으로 세고 있을 때 강도가 문고리를 잡으려고 잠시 몸의 각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지와 강도 사이에 완벽한 사격 각도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완벽한 호흡법으로 숨을 고르며 방아쇠에 손을 올렸어요. 이 한 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가 수지를 끌고 문을 열려는 순간 도연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저격총의 총성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에밀리와 선우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는 어깨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도연의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수지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강도만 정확히 맞춘 것이었거든요. 아! 강도가 어깨를 부여잡고 굴렀습니다. 총상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였어요. 도연이 의도한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주저앉았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도연의 완벽한 계산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격총을 어깨에 메고 강도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전장에서 적을 확인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은퇴했다고 말한 적 없지.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설의 저격수 김도연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강도가 떨어뜨린 권총을 주워들었습니다. 능숙하게 탄창을 빼내고 총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강도의 손목을 뒤로 비틀어 묶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지가 달려와서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 수지야. 이제 안전해. 도연이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었어요. 선우와 에밀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강도는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지만 도연이 단단히 묶어놔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출혈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치명상을 피해서 정확히 사격했거든요. 이제 경찰을 불러야지.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차분했어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선우야, 진정해.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선우는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들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밖에서는 총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이 올 것 같았어요. 도연은 저격총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손에 익숙하네. 총소리가 울린 지 10분도 안 되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이 신고한 것 같았어요. 곧이어 집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 안에 계신 분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선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권총을 든 경찰관 4명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총격 신고를 받고 온 것이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선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연이 침착하게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제가 제압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제압하셨다고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무장 강도를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저격총으로 사격했습니다. 도연이 낚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방을 확인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군용 저격총이네요. 어르신, 이 총기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저격수 출신이거든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과 함께 퇴역 군인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사들이 강도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에밀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딸을 구해준 시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났거든요. 당연한 일이야, 에밀리.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도연이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더욱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보다 더 멋있었어요. 수지의 순수한 찬사에 도연은 웃었습니다. 손녀만큼은 자신을 믿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선우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선우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선우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냐? 아버지 무용담 들으면서 눈 반짝이던 때 말이야.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재미있어 했죠. 그래. 하지만 내가 커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부담스러워 하더구나. 평범한 아버지를 원하는 것 같았어. 선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었거든요. 아버지의 무용담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전쟁을 치른 사람은 자랑보다 있는 게 먼저야. 그래야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 도연의 말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쟁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해가 아니야. 너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랐으니까. 그게 내가 원했던 일이고. 도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거든요. 선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평생 평화롭게 산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처럼 강하고 싶어요. 선우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에밀리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과할게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밀리, 너도 잘못한 게 없어.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도연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지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인 줄 알았어요. 그래, 수지야. 내가 할아버지를 믿어줘서 고마웠어.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선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진짜 이야기 말이에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선우야.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밤 가족들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평생 감춰왔던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전쟁의 참혹함도, 동료들과의 우정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연에 대한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김치찌개를 내놓았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에밀리. 마음이 담긴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지. 도연이 웃으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선우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야근이 일상이었는데 이번 주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일찍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수지 학교 발표회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선우의 제안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선우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될까? 내가 가도? 물론이죠. 수지가 할아버지 오시기를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영웅에 대해서 발표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로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가 들려준 진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수지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손녀의 발표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지가 무대에 올라가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해병대 저격수였어요. 수지의 발표가 시작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수지가 강도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 강당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총을 한 번만 쏘셨는데 나쁜 사람만 딱 맞추고 저는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수지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료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선우는 이번 일 이후 직장에서 아버지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젊었을 때 받았던 무공 훈장과 각종 포상장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선우가 한국에 있는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몰래 부탁했거든요. 선우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한국의 집을 뒤져서 훈장들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이 집의 진짜 영웅이라는 증거예요. 에밀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오랜만에 보는 훈장들을 만져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웅? 나는 가족을 지켰을 뿐이지. 도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선우가 처음으로 가족 식탁에서 아버지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메뉴 고르세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럼 된장찌개 어떨까? 에밀리가 만든 김치찌개도 맛있었지만 된장찌개도 먹어보고 싶구나. 좋아요. 에밀리, 된장찌개 만드는 법 인터넷에서 찾아볼까요? 선우와 에밀리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거실에서 수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더 오래 계셔요. 수지야, 할아버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해. 싫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수지가 할아버지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처음으로 이 집안의 일부가 된 듯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님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선우와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만들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지야,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이제는 아빠랑 엄마도 할아버지를 이해해 주시니까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한다. 수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은 아직 어설펐지만 가족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항상 맛있어. 도연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도연이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오래 머물게 된 것이었어요. 가족들이 더 있어달라고 간청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 도연을 보며 수지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야 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지야, 할아버지도 가기 싫지만 한국에 할 일이 있단다. 그때 수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영웅 발표회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선우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지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 주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다면서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런 자리에 서도 될까? 물론이죠, 아버지. 아버지만큼 진짜 영웅이 어디 있어요? 에밀리가 격려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녀딸. 이번엔 나도 전선 대신 교실에 서볼까 한다. 수지가 환호하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일주일 후 수지의 학교 강당에는 초등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지의 할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큰 인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영웅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도연이 강도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저를 움직인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수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답니다. 도연의 솔직한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우려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도연은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아버지,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에밀리가 아쉬워했습니다. 곧 올게. 그리고 너희들도 한국에 놀러와. 정말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야.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들을 보여줄게. 다음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했어요. 다음 휴가엔 우리가 한국에 갈게요. 자주 뵈어요, 아버지. 선우가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화상 통화해요. 수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수지야. 할아버지가 매일 얘기해 줄게. 에밀리도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 가족과 보낸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진지는 늦게라도 반드시 탈환해야 할 전장이다. 평생 나라를 지켜온 전사가 이제는 가족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화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지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수지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다음 달에 한국 갈 거예요. 아빠가 휴가 냈어요. 선우가 화면에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뵐게요. 수지가 한국 구경하고 싶다고 매일 졸라댔거든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 한국에 오면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곳도 많이 데려갈게.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가 싸웠던 곳도 보여주세요. 수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수지야.
할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보여줄게. 화상 통화가 끝나고 도연은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손녀 수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었거든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났구나. 평생 전장에서만 살아왔던 노병이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